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오늘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아직까지는 서러운 장세가 우리 국내 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가장 많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국민연금조차도 우리나라 주식의 비중보다는 해외 주식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들도 시각을 조금 좀 글로벌화 시켜야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하여튼 눈만 떴다 그러면 미국은 올라갔다 그러고 우린 또 장이 플러스 시작했다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서 좀 착잡하실 겁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래도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워낙 가격 계류도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마지막 파동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다시 반동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미국 증시부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 제가 며칠 전 늦게 보여드렸던 것은 바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가 보통 속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ETF가 속스 다음에 맨 뒤에 X가 붙어서 SOXX가 하나가 있고요. 3타임스는 SOXL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ETF를 공부하시면 상당히 앞으로 웹에서 중요하신데 앞이나 뒤에 U자나 L자가 붙으면 보통 2타임스, 특히 3타임스가 많다는 거. 그래서 SOX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이런 걸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 삼성전자에다가 몰빵을 치실 바에는 속수를 좀 갖고 있든지 아니면 스파이 갖고 계신 것이 좋다 그러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나쁘냐?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통 종목군단들이 이렇게 약세 현상을 보이는 이유를 우리 미국은 권리락수 국면에 있다는데 오늘 좀 다른 걸 얘기해 볼게요. 상대적으로 우리하고 미국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커플링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제조업의 비중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에 들어오면 우리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것들, 소위 위드 코로나 연결돼서 좋아질 분야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제조 분야가 아니죠. 보통 우리가 내구 제조업은 어느 정도 끝났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향후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서 좋아질 것들은 보통 서비스업이죠. 우리는 제조업의 비중이 많고, 근데 이것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병목 현상이 그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전히 약세 현상이 있고, 미국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래서 조금만 시각을 약간 좀 뭐랄까 좀 글로벌화 시켜갖고 제가 잠깐만 이렇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S&P 500이라든지 우리가 이 S&P 500 같은 경우도 밑으로 조정받을 때 한참 이렇게 2013년도 5월 달에 주가를 보여드리면서 얘들은 오히려 테이퍼링이 오히려 호재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미국은 오히려 지금 돈을 거둬들여도 되는데 테이퍼링이 여전히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1.2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이 결국 통과됐어요. 이거는 이 앞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추진했던 건데 결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 걸쳐서 이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앞으로도 최소한 두 번의 기회가 더 옵니다. 미국이 앞으로 버블 정도 되려면은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서 한 2023년도 정도 돼야 될 것이라는 계산치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쪽을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반면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약선사를 보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우린 제조업의 비중이 좀 안 좋습니다. 많아서 상대적으로 OECD의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인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쪽은 좀 약선 현상인데 이쪽은 좀 강하죠. 여기 보시면 발의 방향.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수급을 계산하면 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봐야 되는데 이쪽은 요번 달에도 월초 아래 있는데 이 코스닥은 월초 대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 보면 상대 강도, 즉 수급이 코스닥이 좀 위로 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코스닥의 개별 테마성 종목군이 굉장히 많죠. 요새 많이 나오는 non-fungible 토큰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타 메타박스, 엔터주, 기타 등 이런 쪽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도 이런 쪽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상대 강도가 이쪽에 있다, 코스닥 쪽에 있다는 것이 염두 두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쪽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주가가 내려갈 때가 이제 마지막 5파동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머지않아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지표면대로 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역별이 좁아지려면 계속 올라갈 때마다 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지만 이런 말씀이죠. 아직까지 미안하지만 올라갈 때마다 매물은 좀 줄여야 됩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배팅은 주로 리미트 공략에다가 비율 놓으십시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인텔이랑 테크, 넵튠, 그 다음에 원이 P&E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인텔이랑 테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최근에 누리호 이후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주 항공과 관련된 종목군단들은 걸치는 종목군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인텔렌테크는 뭔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이렇게 강하게 짱대가 쓰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점이 있는데 역시 앞에 고점 가서는 주들겨 맞겠죠. 하지만 이 인텔렌테크를 보신다면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이 저궤도 위성 안테나 분야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주가도 78,000원 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10만 대 이상을 보고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보셔야 되겠고 특히 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LEO 터미널 안테나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원앱 그다음에 또 어딥니까 이리디움, 아마존 뭐 이런 업체들하고 추가 계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차게 뻗어 올라간 종목, 지수는 내려가는데 올라간 종목은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되겠고요. 넥투님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SK텔레콤 연결시켜서 지분 투자에 대한 가능성 말씀드렸는데 항상 바닥에서 이렇게 짱대 항모로 보여주는 종목. 그다음에 올라가는 각도는 KTX, 조정원 비둘기호 이렇게 받는 종목군들은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이PN이도 상대적으로 고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장비 제조 관련돼서 이런 기업체에 대한 인수 예정도 놓여져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 정책의 테마성 종목으로서도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쉽지만 종합은 약간 좀 묻어두시고요. 종목 장세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다. 다만 가격의 의도가 크게 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도 마지막 파동권에 갔던 점은 주목해야 된다. 대신 지금의 장세 아직까지는 지수 장세 쪽보다는 종목 장세 이쪽으로 비중을 좀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고맙습니다.